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푸스카스상 수상자,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라는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들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를 증명합니다. 그런 그가 10년간의 유럽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그 무대는 바로 기회의 땅, 미국, 그리고 LA를 연고로 하는 가장 뜨거운 팀 LAFC입니다. 많은 팬들이 유럽 빅리그가 아닌 미국행의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지만 그가 합류할 MLS와 LAFC라는 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단순한 은퇴 수순이 아닌 또 다른 역사를 쓰기 위한 거대한 도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뛰게 될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이적시장 최고 공신력의 파브리시오 로마누 기자가 자신의 시그니처인 히어리고를 선언하면서 손흥민의 LAFC행은 공식화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1년으로 알려졌으며 이 종료는 MLS 역대 최고액인 2,600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는 10년 전에 토트넘이 그를 영입할 때 지불했던 금액을 거의 회수하는 수준의 엄청난 규모입니다. 연봉도 당연히 팀 내 최고 연봉을 받는 지정 선수로 합류하게 되는데 소문인 연봉은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150억 정도라는데 그러면 토트넘에서 보다 적은 금액이고 사우디에서 오프한 금액에는 거의 3분의 1인데 이건 또 아닌데요. 네, 아마도 별도의 다른 비즈니스 계약이 있는 거겠죠? 네. 우선 먼저 MLS라는 리그의 독특한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흥민이 무엇을 위해 미국을 선택했느냐? 힌트는 이미 줬습니다. 월드컵을 위해서라고 했죠. 그게 뭐가 다르냐면 다음 월드컵이 미국에서 열리는 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월드컵은 유럽 축구 기준으로 스케줄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리그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휴식기와 프리시즌 시기일 때 월드컵을 치러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 다시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쉬지를 못하고 경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월드컵 때문에 유럽 축구 스케줄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게 항상 문제였죠. 4년 전에 카타르 월드컵은 유럽 축구 팀 입장, UEFA 입장에서는 싫었겠지만 선수들은 시즌을 계속 이어가듯이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손흥민이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면 리그가 진행 중에 월드컵이 열리게 되는 거라서 이제 33살이지만 최상의 몸 상태로 월드컵을 치를 수가 있게 됩니다. K리그 올스타들이 뉴캐슬을 상대로 이기고 요코하마가 리버풀의 주전 자원을 상대로도 대등한 경기를 했던 이유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손흥민은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서 한국의 월드컵 성적과 본인의 목표도 도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후회 없는 선수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월드컵 기준으로 한다면 매우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 듯 합니다. 또한 축구 레벨에 아쉬움이 있지만 미국이 생활하는데 유럽보다 더 좋은 것도 있죠. 한국 교민만 30만 명이고 더욱 움직이는 기업으로서 베컴과 같은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성기의 기량이 아닌 상황에서 유럽 최고의 팀들과 경쟁에서는 한계를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 축구에서는 더 높은 곳에 오르는 연봉이 전체 메시 다음도 될 수 있는 만큼 성적 또한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에서처럼 팀을 돕는 행보가 아니라 골을 넣으라고 밀어주는 전술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손흥민이 아직 1년은 더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수 있는 선수라고 봐서 아쉽지만 그래도 그 기량으로 다른 리그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으니까 생각을 전환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축구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유럽 축구와는 완전 다릅니다. 미국 스포츠 문화를 그대로 대입시키면 됩니다. 메이저리그 사커는 동부와 서부 컨퍼런스로 나뉩니다. 메이저리그 야구와 비슷하죠. 야구는 총 6개 지구를 만들었는데 축구는 동부 컨퍼런스와 서부 컨퍼런스로만 나뉘어서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총 30개 팀이 각 15개 팀씩 경쟁하면서 LAFC를 서부 컨퍼런스에 속해 있습니다. 미국 축구는 정규 시즌 우승과 최종 우승은 다릅니다. 정규 시즌 전체 승점 1위에게는 서포터즈 실드라는 명예가 주어지지만 시즌의 최종 챔피언은 이후에 열리는 플레이오프를 통해 가려집니다. 이는 긴 정규 시즌으로 순위를 가린 뒤에 월드 시리즈 같은 포스트 시즌에서 최종 승자를 가리는 메이저리그의 방식과도 아주 흡사합니다. 각 컨퍼런스 상위의 9개 팀이 벌이는 단판 토너먼트인 MLS컵 플레이오프는 정규 시즌의 강자라도 한 번의 패배로 탈락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스릴을 팬들에게 선사합니다. 플레이오프 대진에서는 8개 팀이 3판 2선승제가 됩니다. 그리고 연장 자체가 없습니다. 원정 다득점, 합산 스코어 다 없습니다. 그냥 2승 거두는 팀이
다음 라운드에 오릅니다. 그러면 준결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준결승은 결승과 똑같이 이제 단판 승부가 됩니다. 네, 이해가 좀 가시려나요? 네. 그리고 지정선수 제도와 셀러리 캡이라는 게 있는데 MLS는 구단 간의 전력 평준화를 위해서 팀 전체 연봉 총액을 제한하는 셀러리 캡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에서 예외를 두는 것이 바로 지정선수 제도입니다. 각 팀은 최대 3명의 선수를 지정해서 셀러리 캡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액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있었기에 베컴을 시작으로 메시 그리고 손흥민까지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이 미국 무대를 밟을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LAFC의 지정 선수는 공격의 핵심인 데니스 부안가와 팀의 정식적 지주인 위고 요리스이며 손흥민이 마지막 3번째 슬롯을 채우면서 MLS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정 선수 라인업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LA에는 전통의 강호 LA 갤럭시와 신흥 강호 LAFC가 존재합니다. 두 팀의 맞대결은 LA의 극심한 교통체증에 빗댄 엘 트라피코라고 불리면서 MLS에서 가장 치열한 라이벌로 꼽힙니다. 과거에 베컴, 질라탄 등이 뛰었던 갤럭시가 전통의 명가라면 2018년 창단한 LAFC는 젊고 열정적이며 트렌디한 이미지로 LA의 새로운 심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거리에서 거리로, 블록에서 블록으로라는 구단의 모토처럼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조하면서 열정적인 서포터 그룹 더 3252가 만들어내는 응원 열기는 리그 최고의 분위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현재 팀의 감독은 미국 국가대표 출신인 스티브 체른돌로입니다. 그의 부임 첫 해인 2022년 팀의 MLS컵 우승을 안겼지만 아쉽게도 이번 2025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나는 것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NG 감독이 올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죠. LAFC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강팀의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2023년에는 서부 3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 결승까지 올랐으나 아쉽게 콜럼버스 크루에게 패하면서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에는 다시 서부 컨퍼런스 1위를 차지하면서 강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플레이오프 서부 컨퍼런스 결승에서 라이벌인 시애틀 사운더스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또다시 최종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습니다. 이처럼 최종 한 걸음이 부족했던 최근의 경험이 바로 손흥민 영입의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LAFC의 핵심 전력으로는 단연 공격수 데니스 부안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1994년생 만 30살의 가본 국가대표인데 108cm의 탄탄한 피지컬과 폭발적인 스피드가 장점입니다. 2023년에는 20골을 터뜨리면서 MLS 득점왕을 차지했을 만큼 검증된 해결사입니다. 중원에서는 팀의 엔진과도 같은 베테랑 마크 델가도가 왕성한 활동량으로 경기를 조율합니다. 95년생 만 30살의 미국 국가대표 출신인 그는 108cm의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엄청난 활동량을 자랑하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입니다. MLS에서만 250경기 이상을 소화한 그의 경험과 헌신은 팀에 보이지 않는 살림꾼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골문은 손흥민의 오랜 동료였던 위고 요리스가 리더십과 경험으로 팀의 후방을 지킵니다. LAFC는 이미 강팀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합류는 이 팀을 슈퍼클럽으로 만들 마지막 퍼즐입니다. 현재 2025년 8월 4일 기준으로 LAFC는 서부 컨퍼런스로 플레이오프 진출권 내에서 안정적인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위 시애틀 사운더스와의 격차는 10점이나 되고 플레이오프 탈락권인 10위와는 단 5점 차이로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그야말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규 시즌 1위 탈환은 쉽지 않겠지만 손흥민의 합류는 플레이오프 상위 시드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술적으로 손흥민의 영입은 부안가에게 쏠렸던 상대 수비를 완벽하게 분산시킵니다. 손흥민의 지능적인 움직임은 부안가에게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할 것이고 부안가의 저돌적인 돌파는 손흥민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열어줄 것입니다. MLS 역사상 가장 무서운 공격 듀오의 탄생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경기장 밖에서의 파급력은 더욱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의 유니폼은 MLS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할 것이며 22,000석 규모의 BMO 스타디움은 매 경기 만원 관중을 넘어서 증축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무엇보다 30만 명이 넘는 LA 한인 사회는 자신들의 영웅을 맞이하면서 뜨겁게 결집할 것이고 이는 아시아장에 대한 MLS의 영향력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데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손흥민의 미국행은 한 시즌의 우승 트로피를 넘어서 새로운 리그의 역사를 바꾸고 자신의 축구 인생 마지막 장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한 거대한 도전입니다. 어때요? 새로운 손흥민 시대 시작될 것 같나요? 이상
흰수염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